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적시장 마지막에 이적을 했는데 성공했던 선수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막판에 영입했지만 아주 폭망해버린 선수들 10명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이적시장 마지막에 영입을 시도해서 돈을 날리고 말았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첫 시즌을 17위로 잔류에 성공했던 QPR. QPR은 이후 더 성적을 내기 위해 골키퍼 줄리우 세자르, 보싱와의 박지성까지 영입하며 12-13 시즌을 준비했죠. 그런데 QPR의 12-13 시즌은 그야말로 개판이었고, 이를 모면하고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추가 보강을 하기에 이르는데, 그렇게 영입됐던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에 합류한 크리스토퍼 삼바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220억, QPR의 지금까지도 최고 금액 이적료로 삼바는 QPR에 합류했으나 삼바는 이 12-13 시즌 극심한 부진을 보였고 QPR은 강등, 삼바도 반 시즌 만에 팀을 떠나며 실패한 이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15-16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적, 동화 같은 우승을 만들어낸 레스터 시티. 허나 리그 우승팀 선수들에 대한 이적설은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레스터는 16-17 시즌을 앞두고 은굴로 캉테를 첼시에 내주고 말았죠. 첼시로 이적한 캉테는 그야말로 초특급 활약을 펼치며 첼시의 리그 우승을 이끌게 되는데 레스터의 뽕맛을 제대로 본 것일까요? 첼시는 그 다음 17-18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의 우승 멤버를 한 명 더 영입하게 됐으니 바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겨우 영입했던 데니 드링크워터였죠. 이제 다시 캉테 드링크워터 라인이 가동되나 했는데 드링크워터는 그야말로 폭망 오브 폭망. 드링크워터는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임대로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게 됐고 결국 별 소득 없이 첼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08-09 시즌을 준비하던 이적 시장의 핫 이슈 중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07-08 시즌 총 15골을 넣으며 잠재력을 꽃피우고 있었던 호비뉴의 이적이 있었죠. 당시 호비뉴를 차지한 팀은 이적 시장 마지막에 호비뉴 영입에 성공한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그리고 호비뉴는 이적 첫 시즌 리그 20라운드까지 11골을 넣으며 성공적인 이적으로 남는 듯 했는데 그 이후 활약이 문제였죠. 잔뜩 기대를 받아 영입됐던 호비뉴는 이후 부상과 만치니 감독과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고작 한 시즌 반 만에 맨시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적 초반에 활약을 했다 쳐도 2008년 기준 650억이라는 큰 금액에 이적을 했던 선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패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겠죠. 18-19 시즌 아약스의 활약은 대단했죠.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선 거함들을 물리치며 4강 진출까지 성공하는 최고의 시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럼 뭐해? 뺏길 텐데. 슬프게도 2019년 유벤투스가 마테이스 더리우트,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도용을 영입하며 아약스의 돌풍 주역들을 영입해 나갔는데 이를 지켜보던 한 클럽은 본인들도 아쉬웠는지 2020년 9월 2일 이적 시장 마지막에 당시 아약스의 또 다른 주역을 영입하게 됩니다. 바로 맨유의 도니 판더베이크 영입이었죠. 무려 600억이 넘는 비싼 이적이었으나 판더베이크의 첫 시즌 모습은 망의 향기가 다분했고 두 번째 시즌엔 임대행까지 맨유 이적은 실패로 남을 것처럼 보이네요. 물론 이번 22-23 시즌 아약스 시절 은사인 테나 감독이 맨유의 부임에 반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초반 맨유 보니까 2008년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부임한 펩 과르디올라는 2009년 한 해 동안 리그, 챔스, 코파델레이, UEFA 슈퍼컵, 수페르코파, 클럽 월드컵까지 6관왕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가득했을 줄 알았던 바르셀로나의 2009년에도 오점이 하나 있었으니 2009년 8월 31일 이적 시장 마지막에 영입했던 디미트로 치그린스키의 이적이었죠. 당시 23살의 젊은 센터백, 발기술도 지녀서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에 딱 맞을 줄 알고 영입했겠지만 치그린스키는 바르셀로나 역대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0910 한 시즌을 소화한 치그린스키는 딱 14경기를 뛰는 것에 그쳤고 심지어 당시 환율로 거의 450억을 써서 영입했으니 눈물만 날 따름이었겠네요. 왕성한 활동량, 미드필더 어느 곳에 둬도 될 정도의 다재다능함, 뜬금 원더골 제조기로 봐도 될 정도의 슈팅력까지 디에고 시메오네의 총애를 받았던 선수 사울 니게스. 하지만 사울은 부상과 혹사로 인해서인지 폼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아틀레티코를 떠나 이적을 선택하게 됐으니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임대였죠. 2021년 8월 31일 이적 시장 마지막에 첼시로 합류하며 첼시 미드필더진의 다양성을 더해줄 선수로 생각됐지만 사울은 21-22 시즌 첼시에서 단 10경기를 소화하는 것에 그칠 정도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완전 영입 없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첼시 소속 동안 팀 내 주급 4위의 고주급자였으니
2014년 9월 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니와 판페르시만으로는 공격의 뎁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 이적 시장 마지막에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라운드의 호랑이로 불리던 맹수 라다멜 팔카오의 영입이었죠. 당시 AS 모나코에서 첫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던 팔카오는 임대이긴 했으나 맨유에 합류했고 맨유 팬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의 파괴력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허나 결과는 꽝! 팔카오는 14-15 시즌 맨유에서 29경기 4골을 넣는 것에 그쳤고 결국 완전 이적 없이 맨유를 떠나게 됐죠. 손흥민, 케인, 에릭센과 함께 일명 데스크라인으로 불리며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었던 델레 알리. 허거슨 감독이 반할 정도의 재능을 지닌 잉글랜드의 미래이기도 했던 선수였지만 알리는 시즌이 거듭할수록 폼이 저하됐고 토트넘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죠. 결국 알리는 지난 2022년 1월 31일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에 토트넘을 떠나 에버튼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것인지 알리는 반 시즌 만에 에버튼의 신뢰를 잃게 됐고 최고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불린 잉글랜드의 재능은 에버튼 이적 반 시즌 만에 다시 팀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쟁쟁한 선수들이 나왔지만 이 주제의 진짜 주인공은 지금부터입니다. 역대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데드라인 중 가장 핫했던 2011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그리고 그 이적의 중심이었던 선수는 리버풀에서 금발을 휘날리던 당시 최고의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였습니다. 토레스라는 월클 공격수를 보유했지만 당시 리버풀은 챔스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결국 토레스는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이적을 감행 900억에 육박하는 이적료로 첼시에 입단하게 됩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진 극적인 이적은 첼시의 흑역사로 남게 됐으니 물론 일명 900억 일시불골이라고 불린 바르셀로나전 득점이 있었지만 첼시 4시즌 동안 리그 10골도 넘기지 못하는 끝없는 부진에 빠졌고 토레스는 결국 첼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앞서 토레스의 첼시 이적으로 급해진 리버풀이 이적 시장 마지막 다급하게 질렀던 공격수 앤디 캐롤도 빼놓을 수 없죠. 영입을 위한 시간도 별로 없었고 재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선수였기에 비싼 이적료는 어쩔 수 없었는데 리버풀은 결국 6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캐롤을 영입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22살로 잉글랜드의 특급 공격수가 될 재능으로 인정받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그저 값비싼 전봇대를 산 것으로 결정됐죠. 캐롤이 2시즌 동안 리버풀에서 기록한 리그 득점은 단 6골. 부상과 부진으로 캐롤은 리버풀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적 시장 마지막 날뿐 아니라 그냥 최악의 이적 중 하나로 뽑기에도 충분한 커리어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최고의 이적에 이어 최악의 이적 10명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